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 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면서 전셋값 등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큰 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분양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4만 가구에 달합니다. 지난달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102제곱미터는 올해 2월 22억 원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은 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마음까지 통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은근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더 막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내가 일찍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깨웠어? 그리고 또 자식에게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런 막말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의 갖춰서 친절하게 잘 이야기하면서 왜 친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보다는 막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좀 반성해 보면서 날씨처럼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하루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오늘 방송은 더 따뜻한 상담 내용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에 꽃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예쁘게 핀 봄꽃들 보면서 아마 기분 많이 좋아지셨을 텐데요. 부동산 고민까지 싹 사라진다면 더 좋은 한 주 보내실 수 있겠죠?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고금리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월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 기준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입주 물량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 교육, 실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즉 학령 그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이제는 학군보다는 어떤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이 부동산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해보지 않는 것도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함께 할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그 잘 번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인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야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요. 네, 어디에 있는 거? 관악구 청룡동. 청룡동에 네네.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이걸 좀 계속 가져가 봐도 투자 목적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의 분석 한번 받아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편한 세상은 뭐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제가 입주해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아, 입주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주하신 지 뭐 5년, 6년 되고 있네요. 네. 딱히 어떤 뭐 지금 갈아타기라든가 이사 그런 고민보다는 네. 그냥 지금의 어떤 상황이 더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별로이면은 다른 데로 한번 다시 옮겨볼까 싶어서요. 상급지로 갈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더 나은 곳으로 가셔도 무방해요. 아, 아직 그래요? 그러면 근데 여기 이제 전망은 그 시점이 앞으로 중요할 텐데 네네. 일단은 우리 그 청룡동의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를 논하기 전에 네.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건 사실은 시기와 때는 따로 없어요. 아, 예, 예. 경제적인 여건만 갖춰지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그 시기는 한번 좀 이제 디테일한 시기를 좀 전망해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급지에서 상급지 가는 건 찬성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하급지라고는 해도 상급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아파트가 있는 장점을 조금 더 뽑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있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아파트 재원을 한번 보면 아파트가 꽤 커요. 2019년 거의 준 신축급에다가 네. 1531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네. 대단지거든요. 네네. 뭐 일단 외형적으로도 상당히 뭐 규모적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뭐 봉천역이라든가 여기 서울대 입구역 이용하는 것도 뭐 그리 불편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가 요런 아파트 이 관악구에 자리하고 있는 요 아파트들의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 네. 요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도 그렇고 뭐 신림 현대도 그렇고 저쪽에 신림 푸르지오도 그렇고 네.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이렇게 네. 주변을 보면 빌라촌이에요. 아, 예, 예. 그죠? 빌라의 바다에 그 망망대해 빌라라는 어떤 그 큰 바다에 그냥 이렇게 외롭게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섬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 여력이 네. 뭐 이렇게 아파트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다른 이런 쪽하고는 분명히 대단지에 역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뭐 세대수도 크고 신축급에 이런데도 뭐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높았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저금리에 유동성 풍부하고 이럴 때 네. 뭐 21년도 이럴 때 이제 최고금들을 다 찍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신축급의 아파트가 30평대라면은 그때 보통 한 17억, 18억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한 14억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그냥 9억대로 훅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한 11억 중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이렇게 주변이 좀 아파트촌으로 돼 있었으면 편한데 지하철 내려서 우리 집까지 오다 보면 그냥 빌라를 해치고 저층 주거 지역을 해치고 나서 우리 집을 도착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가격의 상승 여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아,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근데 그 시간이 없으세요? 조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 네네. 괜찮아요. 네,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보시면 근데 우리 아파트가 요런 아파트의 특징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서 이제 보합세로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네. 요런 장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 수요보다는 네. 실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이제 이 보합세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꿈꾸는 지금 요런 기간에서는 실수요가 탄탄한 아파트들이 빨리 회복하면서 빨리 차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 아파트는 2019년이니까 준 신축이야. 거의 신축이라고 말해도 돼요. 서울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임대 가격이 탄탄해지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힘이 빠른 게 네. 우리 아파트 같은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도 환경이 개선이 될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뭐 주택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개발도 엄청 지금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전세가 먼저 뛸 거야. 아, 그럼 전세가가 상승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실수요 위주의 우리 아파트 같은 것들이 먼저 회복을 해요. 네. 다른 입지,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의 상승폭은 더 클지언정 먼저 회복해서 가격을 빨리빨리 이 전세금이 밀어 올려주면서 회복하는 속도 자체는 우리께 먼저 더 빨라. 네.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네.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은. 아, 그래요? 지금은 뭐 우리가 공사비 인상이다 해서 지금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도 높고 한데 네네. 신축으로 빨리 전환하는 상황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공사비 자체가 원가가 자체가 올라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던 것들도 덜컥덜컥 멈춰 서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지금 201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축에 대한 것들이 네. 희소성을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몸값이 높아질 시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뭐 지금까지 전체적인 부동산 판단하에 입지적인 어떤 특색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치고 나가는 힘은 약했으나 네. 이런 하락장 보합세로서 이제 부동산 전환기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체력을 회복하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상급지에 있는 것보다도 먼저 좀 이렇게 가격이 조금 꿈틀대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밀어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갈아타는 걸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네. 올 연말이나 돼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아, 네. 올 연말이나 내년 봄 적어도 그 이후에 예, 예. 그렇게 해도 먼저 우리가 체력 회복하고 나서 지금보다는 조금 회복된 가격으로 매도하고 아직 저쪽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을 때 체력을 제대로 회복 못했겠을 때 딱 낚아채가지고 거의 융자 없이 그냥 거의 수평 이동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맘 편히 거주하시면서 적어도 올 가을 이후에 보시는 거라고. 올 가을 이후에요? 네. 그때 또 궁금하시면 연말쯤에 해서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또 정확한 시기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느 지역이 나을까요? 그때 당연히 관악구보다는 좋은 동작구나 더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아, 네. 뭐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나 뭐 어쨌든 이 외곽 쪽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저쪽 뭐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로 빠지는 건 말고 예, 예. 무조건 우리는 올라가야 돼. 더 안쪽으로. 아, 네. 그냥 기준은 이 2호선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말쯤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네, 운 좋으면 연결되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상급지로의 이사는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 시기는 조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회복 탄력성이 아직은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을쯤에 저희와 다시 한번 연락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요, 잠실 네. 미성 신촌동에 있는 19평 지금 재건축 중인 아파트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수원에 메탄일동 힐스데이트 33평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저기 미성 아파트 지금 여러 평인데 25평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직 분양을 안 했거든요. 네. 30평을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탄 1동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 궁금한 건 없으시고 네, 아니 1가구 2주택이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계획까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잠실 미성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조합원 상황이시니까 이거를 19평짜리를 어떤 평수로 좀 받는 게 네네. 더 이익일지 이게 하나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네.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이 매도 계획, 운영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야 네. 세금적으로도 좀 세테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70이 돼가지고 예? 예, 노후 대책이거든요. 좀 지금 열정이 70이시라고요, 없어서 어떻게 연세가? 해야 되나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연세가 70대시라고요? 네. 목소리는 거의 제 또래로 들리시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놀랬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깜짝 놀랐네요. 네네. 아니 뭐 근데 뭐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장년층이세요. 네. 뭐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웬만큼 아파서 병원 가도 병원에서 건강하게 다시 돌려보내니까 네. 더 재산 꽉 쥐고 더 좋은 세상 더 많이 사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네. 일단 전체적인 입지로 살펴보고 물건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뭐 잠실에 기존에 이제 1, 2, 3, 4단지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요런 것들 이제 뭐 5호선은 분명 이제 뭐 5호선은 제외한다지만 그래서 송파구에서의 대장은 잠실이에요. 누가 뭐래도. 네. 이 잠실에서의 무게 중심이 서쪽에서 이제 우리 아파트 쪽이 있는 쪽으로 동쪽으로 옮겨질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뭐 진주 아파트니 우리 미성 크로바니 장미 아파트니 얘네들 다 이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잠실 주공 5단지까지 하게 되면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동쪽에서 이제 또 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어떤 무게 중심 그러면 우리 아파트 시대가 온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자 요즘에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을 결정 짓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일단 일자리 업무 단지가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 교통, 그다음에 학군, 네. 녹지, 네. 뭐 생활환경 뭐 일반 뭐 어떤 뭐 뭐라 그럴까요? 상업지역, 뭐 상업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네. 우리 아파트 어느 하나도 빠지질 않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러면 그냥 이 상태 자체로 우리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길 기다리는 것뿐인 거야. 앞으로 미래가 괜찮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신축이 주택 공급도 부족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신축에 대한 열망은 뭐 이거는 때가 따로 없어요. 항상 해가 바뀌면서 신축에 대한 열망은 항상 잠재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사비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제어들을 많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입주네. 네네. 완전 신축으로 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죠. 이 난해했던 과정을 다 거친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그 희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추가적으로 고민되는 건 하나 있으시겠지. 네. 뭐냐면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옆에 이제 진주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은 둔촌 아파트 예, 물량이 재건축하는 많으니까.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쪽 근방에만 해서 토탈적으로 올해 내년에 입주하는 게 16,600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일반 분양분이 거의 6에서 7천 세대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일시적인 공급량으로 해서 네. 사실은 휘청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잠실 르엘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우리 미성 크로바 재건축한 것만 페널티를 받는 걸까? 그렇지 그러면- 않잖아요. 네네. 전체야. 이건 송파의 문제가 아니야. 네. 얘네들 이제 강남에 영향시킬 거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예요. 네. 그러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한정돼서 너희들 가격 떨어질 거야. 너 올라가지 못해.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고. 네. 내가 고민하는 거면 우리 서울 시민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된다고. 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네.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니까. 네. 다른 것들은 다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만 공급량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텐데 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는데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파트들이 우리 아파트를 욕해야지. 아. 너희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잖아. 막 이러면서. 아. 그런데 네. 어찌됐든 이거는 지나가는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뭐 헬리오시티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했을 때도 당연히 휘청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저기 뭐 엘스, 리센치 이런 거 얘네들 그 주공 1, 2, 3단지 재건축했을 때도 그랬던 거고. 네. 그런데 이 물량 해소 기간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네네. 없는데 또 송파구 정도면은 이것들을 빨리빨리 헤쳐나갈 수가 있다. 다른 기가 그 수도권 웬만한 신도시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이 회복 속도와 이 송파구 잠실에서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차이를 보일 거니까요. 네. 이거는 뭐 괜찮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거고 네. 문제는 얘 전망보다는 25평이냐 33평 이게 더 네네네. 궁금하셨잖아요. 네. 30평대 받으세요. 아, 그래요? 능력만 되면. 아, 돈에서 힘들 때는 25평을 하지만 굳이 뭐 앞으로는 인구도 감소되고 뭐 이래갖고 머리 쓴다고 25평 하지 마시라고. 아, 그런 데들은 서울 외곽 쪽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이 25개 뭐 중구부터 시작해서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25평대가 대표 평형대 아파트로 자리하는 그 지역이 있는 거고 구역이 있는 거고 네.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가 대표적인 유행 평형으로 그러니까 대표 평형으로 자리하는 그 25개 자치구가 다 성격이 틀리다고. 네. 네. 송파구는 3, 40평대라고. 아, 그런데 40평대는 조금 부담될 수가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부담이 30평대 하시라고. 아, 전혀 아니,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돈의 문제지 돈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될 아니,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이, 저기, 메탄동의 네네. 아파트는 어떨까요? 메탄 현대는 네. 그 아파트가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메탄일동. 그 아파트는 고민할 게 있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왜 그랬었냐 하면 이제 영통 쪽에 있는 거고 그 수원은 뭐 기업 이름이 그냥 앞에 따라 붙잖아요. 네. 삼성이잖아, 삼성. 네네. 그러니까 우리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수원하고 네. 거기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잖아. 네네. 뭐냐면 여기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 보면 초등학교가 2개나 껴 있잖아. 단지 내 있잖아요, 완전히. 네네네. 그러면 그냥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탄탄하게 수원 삼성이 잡아주고 있어. 거기에 우리 아파트 자리하고 있는데 애들 저학년 애들을 얼마든지 케어 단지에서 이렇게 학교 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 할게 이제 아파트는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학군보다는 업무 단지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뭐.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자리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 일자리 이제 학군은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둘째 치고 일단 저학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바로 있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네네. 되면 이제 머리 커갖고 막 다 떠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학년까지는 혼자 학교 다니기가 힘드니까 초등학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지 내에 있는 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해서 26년인가요? 얘네들은 인동선 개통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인동선 타고 갈아타서 신분당선 타면 강남도 40분이야. 네. 그러면서 아니면 GTX 개통하는 거 기다렸다가 수원역에서 한정거장 움직여갖고 갈아타게 되면 또 서울 접근성 확실히 개선되는 거고 네. 거기에 탄탄한 일자리 자리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얘는 좋은 자리에 좋고 안정적인 거에서 더 좋아지는 일이 남은 건데 마치 둔촌주공이라든가 이런 진주아파트 재건축처럼 공급량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 영통 2구역이 하잖아 재개발이. 네. 요 영통 2구역은 우리 아파트를 제살 깎아먹는 거 역할보다는 네. 우리 아파트의 후광으로 비칠 확률이 더 커요. 네. 왜냐하면 저쪽 위쪽에 있는 앞으로 이제 그 아주대 입구역 이제 인동선 그 자리할 그 역에 우리가 더 앞쪽으로 더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 아파트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키 맞추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후광으로 비칠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량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수원이 제가 오늘 전에는 수원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23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수원하고 걱정되는 몇몇 지자체들을 그러니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공급량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수원도 공급량 자체가 23년도로 거의 끝났어 이제. 네. 그럼 앞으로 공급량이 적정 공급량 이하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물량 해소 기간 어느 정도 거치고 난다라고 하면 네.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거 물량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네네. 그건 수원 전체에 대한 얘기였고 지역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아파트는 그 물량에 대해서도 안정적이었던 아파트라고. 아. 왜냐하면 탄탄한 일자리와 앞으로 교통 개선이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라고. 아. 얘는 근데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인동선. 그렇죠. 네. 고민할 것도 없어. 네. 뭐 얘 들어온다, 영통 2구역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유 전세금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서 매가까지 끌어내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 그냥 인동선 개통하고 나서 그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으면 그때 하시면 돼. 아. 급하게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파트예요. 아, 네. 축하드려요. 좋은 아파트 2개 다 아, 갖고 네.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두 아파트 모두 매도 전략을 급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행복한 보유 계획 좀 세워보시면서 인동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또 매도해야 하나 고민 생기시면 그때 다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열심히 보니까 이런 기회도 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럼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부천 소사 네, 재개발 3구역 네. 전망하고 매도 시기요. 아, 여기에 지금 그럼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 아들 단독주택 소형 하나, 네, 아드님이 가지고 아버지는 계시는. 반지층 하나. 아버님은 하나 또 따로 가지고 계시고 아드님도 하나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아들 2개, 아버지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다 3개. 아드님은 단독주택을 2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큰아들 하나, 적은아들 하나, 아버지 하나.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새 부자께서 다 하나씩 좀 물건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부천 소사 재개발 3구역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아드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 그리고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반지층짜리 건물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향후 전망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아버님 두셨네요. 아드님들은. 소장님 이 방송 열심히 듣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여기다 점 찍어놨는데 소장님이 평가 좀 해주십시오. 잘 하셨어요. 그 투자 대비 그 수익성도 괜찮고 입지적으로도 부천에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잘 잡으신 거예요. 일단 보시면 1-1구역 가지고 계시고 3구역 네,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1-1구역은 하나, 3구역은 3개. 네. 많이도 갖고 계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이라든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얘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이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이 보유 목적이 있으실까요? 뭐냐면 여기 나중에 내가 이쪽에 내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 활동 무대가 나는 뭐 이쪽 서울 서쪽이라든가 부천, 경기 이쪽에서 내가 뭐 자영업을 하여튼 내 생활 반경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나는 입주해서 거주까지 할 생각으로 얘네들을 쭉 보유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 수익성,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보고 나는 여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얘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갈아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접근했던 건지 어떤 목적이 더 컸어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예. 2번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원래 소장님이 네. 그 물건 하나로 목동을 가든가 광명 12, 13단지로 하나로 가려다가 네네.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적은 걸로 가야 나중에 현금성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개로 갔습니다. 하나로 가려다가. 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고, 목동 재건축, 뭐 목동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니까. 자, 일단 3구역, 우리가 1-1구역하고 3구역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아파트로 변할 거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단계고, 하나는 뭐 사업시행 인가 하니까 거의 재개발 사업으로 보면 거의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거의 끝에 온 거야. 이제 그러면 수익 창출의 기간이 남은 건데, 여기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이 아파트, 이 1-1구역하고 3구역 자체가 앞으로 입지적인 어떤 장점이 좋아서 여기에 뭐 투자로 들어오든 실거주로 들어오든 외부에서 유입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부천에 앞으로 보시면 부천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예전에 뭐 저쪽에 춘희동 쪽도 있고 부천에도 그 산업공단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산업공단들의 어떻게 보면 부천이 자족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족 기능이 이제 거의 상당히 이 기능이 약화가 됐단 말이에요. 즉 주변의 공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자꾸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뭐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거고 예, 그렇게 되다 예. 보니까 자족 기능이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커져? 당연히 서울에 대한 서울 업무타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천 내에서 이사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 서울 쪽에서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해서 이쪽에 와서 신축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고 하는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커진 거거든요. 실제 지금 부천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로 뭐 7호선이 됐든 1호선이 됐든 지하철 타고 일하러는 서울로 많이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꾸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의 차이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소사역 위에 우리가 GTX라고도 하고 일단은 부천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할 그 교통수단 자체가 뭐 GTX 포함해서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 있죠. 예, 예. 여기가 1등이야, 1등.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주변이 뭐 산이고 운동장이고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사업 그것도 뭐 예정도 돼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 내에 여기는 주거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주거 타운도 없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한 정거장 차이야. 어디가? 우리가 있는 1-1구역, 3구역이. 그러면서 부천의 상업지역들, 신도시들 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거 타운은 여기에 다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축으로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막 급하게 팔 이럴 필요성도 없어. 앞으로 부천에 대한 뭐 GTX라든가 전체적인 뭐 노선들 다 계획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의 교통의 개선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이 주변의 부천의 신축이 다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데 뭐 중동 쪽도 그러니까 7호선으로 해서 중동 쪽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여기 소사역 인근 이쪽에 구도심 중심 지역도 이쪽도 너무 괜찮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쪽의 단점은 신도시하고는 달리 좀 구도심이었는데 이제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서 완전 기반 자체가 도시가 이제 새로운 신축 위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도 개선되고 뭐 교통적으로 다 개선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주거 타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막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에 분하고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당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예. 신축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부천에 거의 대장 입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흐른다 보면 네. 우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안 늦는다고 충분히 더 한번 시장을 관망해도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피들은 더 잘 붙을 거니까. 네. 나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6, 7년 전에 한 거라 지금 2배 반, 3배 정도 돼서 더 무겁기 전에 다른 데로 바꿔 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뭐
시청자님의 답변을 듣고 대답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여기 보유 목적이 입주해 갖고 나는 여기 나중에 거주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부동산 차익을 일으키고 나서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시청자님이 이쪽에 두 번째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셨잖아요. 예,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입지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곳의 입지가 앞으로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자리매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을 입지이기 때문에 수익형 쪽으로도 너무 괜찮으니 제가 앞에 분하고도 상담을 할 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려고 할 때는 시기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이거를 정리해서 여기가 더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지금 막 급하게 가격도 조금 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털고 가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갈아탈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부천에 대한 지역적인 한계는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부천은 아직도,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주변에 그 대체 지역이 많단 말이야. 저 위쪽에 계양 있죠. 대장 신도시 있죠. 밑에 계양, 그 부천 옥길지구 또 있죠. 검단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부천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오래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리해서 가신다? 지금 가셔도 전혀 괜찮다고, 개의치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 나는 여기서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털기가 부담된다. 이렇게 해갖고 빨리 이거를 빨리 매도를 해서 빨리 갈아타려고 이렇게 급하게 하시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예. 그냥 숨 쉬어가면서 천천히 분위기 보면서 매도되는 거 매도하고 갈아타고, 매도하는 거 매도하고 갈아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정말 잘 하셨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투자를 하셔서 조금은 걱정됐는데 그래도 잘한 투자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상급지로의 이동은 언제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저렴하게 시세보다 낮게 팔 필요는 전혀 없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아드님들과 향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번호 2388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걸 팔아야 하는지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셔서 이 매도를 고민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기름동에 있는 여기 롯데캐슬 트윈골드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전망 내지는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체킹해 드리면, 첫 번째는 기름 뉴타운, 즉 입지적인 가치를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의 어떤 물건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름 뉴타운의 가치는 이제는 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저 이상의 전문가가 되셨을 거야. 기름 뉴타운은 뭐야? 도심 업무타운의 배후 업무 지구예요. 그러니까 배후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업무타운을 커버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동북선에 대한 개통 호재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동북선 타고 저쪽에 뭐 하계동이나 중계동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얘네들 이어지는 왕십리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권까지 우리의 권역 칸에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타운을 도심 쪽이 아니라 이제 강남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여유롭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당연히 동북선 개통을 해서 왕십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치 자체가 더 확실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매도 타운은 요렇게,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이렇게 체킹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무조건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쯤 고민하셔도 안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정말 초역세권의 주상복합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의 특징은요. 그냥 딱 뭐 매도, 그러니까 매매적인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용 가치. 즉 뭐냐? 전세 임대가 잘 나간다라는 거야. 주상복합이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여기에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는 매수적인 뭐 용적률은 또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떤 뭐 재건축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논할 상황이 아닌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용 가치의 극대화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고 있으시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어떤 뭐 동북선이 온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적인 가치가 커서 얘네들의 뭐 가치가 부양이 돼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용 가치가 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월세 이런 임대 수요들이 엄청 쭉쭉쭉쭉 붙어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 초역세권 신축의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무조건 이 보증금을 활용한 제2의 투자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하락장 무슨 뭐 이제 보합세로 이어지면서 언젠간 반등을 하겠죠. 현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붕붕 뜨는 것보다는 얘는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아주 탄탄한 임대 수요가 그냥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좀 거기에서 후각 효과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빌 언덕이라는 게 탄탄한 임대 수요라고. 언제든지 전세금이 흔들리거나 뭐 물량이 아무리 뭐 조에 쏟아진다고 해도 가장 늦게 떨어질 거고 가장 먼저 그 수요가 전세 임대 수요가 붙는 곳들이 이런 주상복합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토란 같은 이 전세금을 이용을 해야지. 어디에다가 부동산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서울에 지금 뭐 주택 부족이라고 해서 지금 온통 재개발 사업, 그 초기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증금 받아서 2년이고 3년이고 굴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바로 다음 세입자 바로 들어옵니다. 금액 깎아서 아니에요. 더 올려서. 그러니까 그 보증금 대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알토란 같이 더 불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기름역 롯데캐슬에서 상급지로 더 오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쪽에 투자를 당연히 지금 아니면 또 놓치기 왜냐하면 서울시도 뭐 계속 지역 선정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번동에 지금 선정해 놓은 지 지금 2년이 지나니까 착공 단계까지 이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이 착공을 위한 착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준비 단계들, 그 전에 단계들이 이 진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착공을 뭐 돼서 아파트로 나중에는 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파트가 더 어디가 더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면서 나중에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어디에 아파트들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입지적으로 당연히 성북구보다는 좋은 입지를 가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선 따져봐야 될 건 뭐 어느 쪽이 지금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냐 뻔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시차적으로 뭐야?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 대개조라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 서남권의 중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어디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개발을 할지언정 무조건 이제는 업무타운 주변으로 가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서남권에서는 뭐 마곡산업단지도 있다고 하지만 더 중심되는 업무단지는 당연히 여의도란 말이에요. 서울의 3대 업무단지가 여의도, 광화문, 강남인데 얘네들은 여의도 더해서 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로 얘기하는 G밸리 거기에 영등포에 있는 준공업 지역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뭐 그 타임스퀘어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 상업과 뭐 이런 것들이 완전 복합 타운으로 엄청 높은 용적률 적용해서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들이 앞으로 확보가 될 곳들, 이런 쪽에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자, 강북 대개조라고 똑같은 대개조라는 말을 붙였다고는 하지만 강북의 주택 가격,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높지 못했던 이유는 주택이 노후화됐다라는 이유보다는, 주택이 노후돼 갖고 집값이 쌌다 이거보다는 주변에 일자리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집값이 치고 나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서울 서남권에서는, 서울 서남권 대개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울 우리가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고 봤을 때 이 권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권역 안에. 이래야 괜찮은 건데 서울 서남권 개발 영등포 뭐 얘기 말씀하시다 보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 놓는 게 당연히 여기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변화를 했을 때의 가격 자체가 엄청 올라갈 힘이 더 셀 건지, 아니면 같은 강북 대개조, 똑같은 대개조란 말을 붙였는데 강북은 뭐 마포 일부 빼고는 자 이쪽에 보시면 은평구 쪽으로 해갖고 강북 쪽 자체가 워낙 섹터가 넓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뭐 저쪽 위에 재개발하고 한다라고 해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 기다려갖고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고 사업성이 더 좋고 나중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서남권 대개조가 훨씬 더 눈에 보이면서 빨리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매매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임대가 뒷받침될 거니까 그 보증금을 이용한 이런 투자, 이런 어떤 지금의 현재 트렌드는 재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투자하는 거를 권고드리도록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매도 시점은 교통 호재가 다 반영되는 그 시점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천천히 좀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보유하시면서 제2의 투자 전략은 세워야 한다.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 분석까지 도움 드렸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송에는 늘 시간적인 한계가 좀 아쉽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이야기 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전문가의 계획 좀 차근차근 들어볼 수 있는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좀 관통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요. 이제는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뭐 월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서울의 수급 부족 문제들,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피부로 다 나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갭 투자에 대한 것들이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젠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학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학군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제 업무 단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나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훨씬 더 수익성에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분석부터 물건에 대한 상담까지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1:1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는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상담, 그리고 그 안에서 부동산 하나하나의 물건 상담까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